제가, 서머리한 거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머리가 개운하게. 도대체 이거 책 한 권도 안 읽었지만, 읽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무기가 되는 스토리. 자,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이 썼고요. 인생의 스토리의 힘. 인생을 바꾸는 스토리의 힘. 자기만의 스토리를 구축하는 방법은 뭐야? 메시지가 선명하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흐릿한 스토리는 안 돼. 손짓만 와. 그러면 어떻게 무의가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지? 강력한 스토리여야 돼. 불변의 보편적 공식이 있다? 이거는, 요것만 잘하면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7가지 공식을 얘기합니다. 치열한 전쟁, 나가기 위한 자신만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 왜 당신은 마케팅에 폭망했나? 무기가 되는 스토리가 없어서 그렇다. 나의 회사를 성장시킬 비밀 병기.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기업의 스토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 스토리의 중심은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이어야 한다. 고객의 삶에 해당하는 제품이 왜 필요한지 소통하는 과정 역시 하나의 경쟁이다. 자, 입에서 메시지는요, 술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간단하면서 마음에 와닿고 반복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전체 직원이 우리 회사의 메시지를 호소력 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물건을 왜 사야만 하는지 대한 강력한, 정확한 설명 포인트 멤버들에게 전달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분명함입니다.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마케팅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고객의 생존과 본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초점 맞춰서 이야기 전개를 못하기 때문이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의 제안에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면 안 된다. 의사소통은 간단해야 된다. 자, 스토리에도 공식이 있어요. 자, 남다른 생각을 하라 해서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습니다. Think different.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람들이 구매하는 건 최고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의 스토리 속에 자신을 끼워 넣기.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는 난간을 직면해요. 그 가이드를 만나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제시해줘요. 그리고 나서 행동 촉구를 하고 도움을 받아서 실패율을 줄이죠. 그리고 성공을 막 맺고요. 꼭 이게 소설의 플롯 같더라고요. 발단전개, 이기절정, 결말. 주인공이 나와. 옛날에 이래. 얘가 이제 어떤 엔지를 얘기래. 근데 꼭 이게 여기 안에 위기가 있어. 근데 그 위기를 꼭 누구를 만나서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이 길을 극복을 해. 거의 대부분 해피엔딩이잖아요. 야, 이거 고객의 스토리, 마케팅 무기가 되는 스토리는 결국은 소설의 플롯하고 똑같구나. 저는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자, 주인공이 원하는 게 뭔가? 주인공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세력은 누군가? 원하는 것 얻으면 주인공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 웅얼웅얼 테스트. 예사가 제시하는 거? 그래서 내 삶은 더 좋아, 어떻게 좋아져? 저걸 구매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자기 필터링 효과. 자, 스토리 브랜드 공식. 캐릭터. 공식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캐릭터가 첫 번째 나와요. 일단 고객이 누구인지 알고 나면 다음은 브랜드와 관련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고객이 딱 들어왔어. 이제 소개받았어. 근데 대충은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김수론 원장님 갔어. 저 빠글머리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막 사진도 보여주고, 이 애들, 베이비 펌. 그래서 막 이거저거 얘기하다가, 근데 대부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좀 그런 게 대부분 미용실 가면은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머리를 잘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미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머리만 계속 하잖아요. 안 해줘, 이게. 잘 안 해주려고 그래. 안 어울릴 것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자주 한 것들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고객이 원하니까 해줘야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식이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난관에, 어찌됐든 간에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 난관의 직면에 고객은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 나 뼈글벌이 한번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간 사람인데 막 안 해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요. 크든 작든 그 문제는 고객의 평화로운 생활에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외적 난간, 기업은 외적 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객은요, 내적으로 난간이 있어요. 어떤 철학적인 난간도 있고. 자, 그러면 가이드를 만나요. 괜찮은 사람 찾아서 내가 딱 갔어.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의 싸움을 도와줄 가이드를 찾고 있고요. 그 가이드라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게 이거고요. 나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 이거 좀 해결해줘요. 이제 고객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고객의 이야기가 아니라 막 상품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막 우리 이 교육을 하다 보면은 바오밥 독서코칭요. 이러고요, 저러고요. 고객은 지금 난간의 직면에서 나를 찾아왔는데 그거를 들어주려고 하고 계속 막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그거하고 이제 같은 경우죠. 그리고 계획을 제시하고 그 사람이 이제 행동을 촉구할 수 있게. 그리고 실패를 피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공으로 끝나요. 해마다 수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 그들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 제품을 본 고객들이 그 물건이 내 삶을 어떻게 개선해 줄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객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는다면 고객은 우리가 무관심하다고 느끼고 다른 경쟁 브랜드로 옮겨갈 것이다. 과거에 제가 아이들 수업할 때 10년 뒤에 저 이제 초짜 때는 잘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이제 10년 넘고 나니까 13년 때 제가 이제 저희 집을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돈도 없는데 집을 산 거예요. 25평을. 그래가지고 왔는데 홍보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세 팀이 묶어서 온 거야. 막 엄마들, 막 이 엄마 저 엄마 다 아는 엄마들끼리. 야 드디어 됐어. 역시 1만 시간의 법칙. 그때도 이제 그런 걸 알았으니까. 야 이거 10년을 일하니까 이제 드디어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세상에나 3개월 뒤에 다 나갔습니다. 저 자괴감에 빠졌겠죠. 와, 내가 진짜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능력 밖의 선생이야. 막 이런 거 막 하고 있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이 전환이 과거에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분석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지? 뭐지? 찾았어요. 무엇을 찾았냐면, 그래도 제가 약간 우쭈쭈 했던 거야, 혼자. 10년 넘었어. 13년 차인데. 아유, 이제 됐어. 엄마들 상담을 안 해봤지. 그런데 엄마들은 오면요, 늘 저도 이제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학원을 좋은 데 보내든 안 좋은 데 보내든 간에 계속 부모 입장에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애를 이 선생님이 잘 이뻐해 주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러면 이걸 상담을 해야지. 상담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엄마들이 알고 왔어. 나를 찾아왔어. 드디어 나는 됐어. 이랬던 거지. 하지만 고객들은, 학부모들은 늘 아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 맞아. 근데 애를 안 키워봤으면 몰라요. 애를 키워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됐어요. 엄마들 입장에서.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엄마들 얼마나 아이 키우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 그래. 엄마들 상담을 하자. 엄마들과 미팅을 하자. 그래서 3개월 단위로요. 주기적으로 상담을 했어요. 옛날에는 오전에 만나자면 만나요.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오전에 만나자 하면 만날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바쁘고 일하고 이래. 그래서 저녁 시간에 만났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만나고요. 한 팀 같은 경우는 같이 어머님들, 저랑 같이 책 토론 하실래요? 해가지고 그 팀은요, 책 토론을 했어요. 리딩으로 리드하라. 막 영상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막 하나하나 내가 알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 상담도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걸 주기적으로 한 거예요, 상담을. 그래서 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상담이었어요, 상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왔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하다가 간도 이게 아닌 거야. 진짜 그때 제가 했던 일이요. 막 끝나고 아이들 막 수업 8시 애 밥 먹이고 9시 되면 저 무조건 상담했어요, 저녁에. 엄마들하고 낮에 얘기를 못 하니까. 밤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11시 돼.
그리고 동네에서 수업하니까 엄마들 한 명이라도 보면은 막 차 마시자고 밥 먹자고 같이 막 얘기 나누고 요걸 했던 거죠.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이게. 그 문제가 안 풀려, 한 번에. 계속 어찌됐든 간에 피드백하고 문자를 보내든 뭐를 하든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건 거예요, 이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해주면 고객은 우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자신의 스토리는 변경할 마음이 생긴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왔지? 이제 아이들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미용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김선호 선생님? 저분이 많고 많은 데서 왜 나한테 왔지? 뭐, 그냥 지나가다 왔나 보다. 라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조금조금 물어보면서 어디서 사세요?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분이 좋아하는 것도 취향도 알게 되고, 막 또 내가 그런 쪽으로 막 이분이 역사를 좋아하고, 막 역사도 막 얘기하고, 이분은 또 문학을 좋아해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겠죠. 그런 사람 많이 없겠죠. 내가 타겟층을 안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내가 타겟층을 정하면 참 좋아요. 나한테 오는 사람이 지금부터는 좀 책 읽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책을 안 읽어? 그럼 나는 고객들도 책을 읽게 내가 좀 안내 좀 해주고 싶어. 그러면 만났을 때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자.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지루하잖아. 그러면 리딩으로 리더라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너무 재밌잖아. 이거. 저는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저는 일, 가정 모든 것들 다 독서 경영으로 그냥 다 해놨어요. 모든 일들이요. 저는 독서 경영이에요. 독서를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독서를 하게 해줘. 모든 게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가정, 일, 나의 잡, 어디서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책을 안 읽으면 책을 읽게 한다든가 해주는 거야, 이게. 자, 그렇게 나의 취향과 같은 사람들끼리 무언가 굴러가니까 이게 잘 굴러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자, 고객이 원하는 거 단 한 가지로 단순화해라. 고객의 생존 관련된 열망, 선택해라. 고객 스토리 질문 해라. 자, 난간의 질면에서 고객의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면 스토리는 밋밋해진다. 모든 스토리는 악당이 있죠. 확실한 근원, 관련성이 있어야 돼. 한명이어야 돼. 진짜여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EX로 해봤어요. 독서 코칭. 제가 처음에 부모 독서 코칭이었어요. 등골이는 사교육 시장에 엄마들이 이렇게 좀 공부해가지고 3개월 공부해서 조금 알면은 아이들한테 쓸데없는 돈 안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제가 엄마들을 그 악당인 거죠. 사교육은. 그래서 그거를 엄마들이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저한테 이제 왔죠. 자, 지금 뭐예요? 꼭 이게 부모 독서 코칭이 아닌 거예요, 이게. 40대의 겨냥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든 독서를 통해서 아이 교육도 그렇고 내 삶, 50대, 60대 내 이후의 삶,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 엄마에게 치매 예방용으로 책 읽고 글쓰기 해놨더니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엄마랑 통화하잖아요. 엄마 어떤 책 읽었어? 일기 쓰고 있어. 요런 얘기해요. 뭐 일상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런 스토리가 또 내가 이제 독서 코칭 멤버들에게도 누군가에게는 요런 얘기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하는 거죠. 100세 시대 우리 내일 준비해보자. 독서로, 글쓰기로. 자, 그게 이제 관련성이 있죠. 내 일하고. 악당을 물리칠 막 이런 것들 다 이제 거기에 세팅돼 있고, 간단하게 이게 진짜여야 된다라는 거. 막 가짜로. 제가 다 경험치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해봤고요. 자, 갈등 3가지의 차원. 자, 고객이 직면하는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가 있는데 외적인 문제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 찾아주고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 우리 제품은 어떤 좌절을 해결해 주는가? 바오밥 독서 코칭이 어떤 좌절을 해결해 주는가? 뭐 이런 것들 저도 생각을 하고 이번에 깊이 생각을 했죠. 자, 스타벅스는 커피 이상의 가치예요. 삶에 대한 열정, 세련된 느낌, 친밀감, 소속감, 미팅 장소. 자, 바오밥 독서 코칭은 독서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어찌됐든 간에 어떤 감성도 얘기를 나누게 하기도 하고요. 공부 공동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책과 논임집 소유당의 어떤 문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독서 코칭이 아닌 거예요. 그 밑바닥 안에는 어떤 철학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정 독서 혁명이라는 이런 것들. 자, 스타벅스는 식당이나 바에서 보내던 미국 문화를 이탈리아 스타일의 커피숍에서 시간 보내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자, 그래서 고객의 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아주 잘한 거죠. 스타벅스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아주 잘한 케이스 스타벅스. 그래서 철학적 문제. 자, 무관심한 고객을 브랜드 매니아로 바꿔놓을 수 있다. 철학적 문제까지 들어가면. 자, 고객이 머리를 어찌됐든 간에 나한테 하러 왔어. 근데 이뻐서 좋아.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철학적인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메시지? 뭐 그게 뭐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그게 사명이고 나의 미션인 거예요. 조금 더 고급져져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고급져지고요. 내가 흔들림 없이 가요. 그리고 어떤 철학이 나와요. 개통 철학이라도. Why?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스토리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어떤 개괄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바오밥 독서 코칭은요. 대한민국 가정 독서 혁명을 해보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이웃.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꼭 이게 남을 돕는 게 그냥 내가 내 몸만 막 쪼개지는 게 아니야.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거기 안에 있잖아. 요즘에는 제가 관심 있는 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예요. 진짜 커뮤니티를 이게 이런 식으로 500명이라는 인원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놓으니까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잡이 생기고 또 다른 어떤 수익화 될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이야, 맞다. 우리 선생님들은 왜 북리더를 만들어야 되고 북리더로 그게 시작이 돼서 본인의 자기 잡까지도 만들 수 있는 일이구나. 제가 요즘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삘이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독서라는 도구로. 자, 회사를 정말로 성장시키고 싶다면 제품을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어떤 철학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문제에 대한 해결적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테슬라 자동차 악당은 기름 먹는 열등한 기술. 자, 외적인 문제는 자동차가 필요해. 내적인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 얼리터가 되고 싶어. 납터가 되고 싶어. 철학적인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자동차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어야 해.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거,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은 또 정말로 해석이 또 달라지겠죠? 조곤조곤 앉아가지고 여기다 딱딱 넣어보세요. 쪽쪽 넣어보세요. 이게. 자, 고객이 느끼는 내적인 문제, 좌절과 의심을 해. 근데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 찾아봐야 된다. 가이드를 만나야 돼.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막으로. 셰익스피어가 얘기했어요. 바인더의 분류 섹션하고 좀 닮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공동의 섹션, 공동의 챕터. 자, 만약 스토리 속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면, 관객은 그 스토리를 외면할 거다. 그래서 너는 내가 승리할 수 있게 어떻게 도와줄 거니? 그래, 내가 여기 갔어. 박근혜 쌤. 그러면 우리 애를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까지, 솔루션까지, 과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주면 엄마들은, 고객들은, 내적으로 갈등을 안 해요. 내가 정말로 가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선생한테 맡겨요. 그리고 계속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겠죠. 자, 언제나 고객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해라. 고객을.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브랜드는 가이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죽은 브랜드다. 사람들은 자신 위에 또 다른 주인공을 찾지 않는다. 자신을 도와줄 가이드를 찾을 뿐이다. 자, 가이드 두 가지. 공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돼요. 자, 공감은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시겠죠? 일단 고객의 내적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이해를 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내가 공감을 해주고 또 뭔가 내가 좋은 말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제가 라피라고 얘기했잖아요, 라피. 우리 모두 라피가 돼보자고. 라피. 그 동네에 되게 지혜로운 자, 라피.
근데 이제 그게 공감만 해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제 권위가 있으면 제가 좀, 아유, 권위가 뭐야? 이제 봤더니 이 권위가 이제 뭐냐면 증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통계적인 어떤 이게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이력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거를 협업했던 기업 어떤 로고. 그래서 요걸 보고요. 제가 이번에 작가 논의는지 작가의 만남, 거기 PD에다가요. 그 인천 시교육청과 바오밥 독서 커뮤니티 협업 뭐 이런 문구를 제가 넣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쓰기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보고 제가 그렇게 넣은 거예요. 아, 바오밥 독서 커뮤니티는 인천 시교육청하고도 협약을 맺었구나. 요런 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요게 그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 공감만 해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증언할 수 있는 거, 통계, 어떤 이력, 어떤 로고, 이런 것들. 자, 계획을 제시한다. 고객은 계획을 가진 가이드를 신뢰하죠. 뭐, 제 수업은요, 이래요. 이렇게 가이드를 로드맵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끝나고서도 청각이라는 게 있고요. 같이 시그니처도 함께 하면서 또 다음 플랜으로 성장하실 분을 같이 해요. 라고. 근데 과거에는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제가. 독서 코칭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뭐 없었어요. 다음을 성장시켜줄 플랜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왜냐면, 저도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고민하고 지금 만든 게 지금의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의 시스템. 그래서 이 함께하는 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는 거죠. 그럼 커뮤니티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멤버들이 성장하면요. 따라 붙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도.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잘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잘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고 자 문제를 정의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가이드를 소개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어, 그런데도 고객은 주문을 넣지 않아. 뭔가 빠진 게 있어. 그러면 관계를 쌓고 신뢰를 구축했지만 구매 확고한 결심이 필요해. 그 뭐다? 고객의 걱정을 덜어주려면 개울 한가운데 징검다리를 놓아줘야 된다. 메시지가 분명해야 고객은 귀담아 듣는다. 고객이 거래하기 위한 간단한 단계, 구매 전 과정, 계획, 그들의 결합.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네요. 어떤 징검다리일까 이제 각자 생각해 보세요. 자, 행동을 촉구해야 돼. 이제 구매할 수 있게. 캐릭터가 자극받아야만 행동을 취하는 이유. 인간은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생기지 않은 이상 인생의 중대한 결정 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담이 와요. 독서 코치. 그러면 이 신청까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신청만 하게 안 해요. 처음에는 별로 없으니까 막 해야 되는 걸로 제가 갔어요. 근데 때로는 안 해야 될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가냐면 저는 진짜 줄 서게 만들겠다 하고 독서 코칭을 지난 5년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남편이 마케팅이 아니라 영업 조직의 그 조직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 남편한테 저 많이 배웠어요. 그 마케팅 하면서. 그랬더니 진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고객의 마음을 사라고 한 이유는요, 교원 회장님이 하는 얘기였어요. 저한테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우리 회장님이 그러는데 내가 신입사원 때 제일 먼저 가서 들은 게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 영업은 있잖아. 고객의 마음을 사는 거래. 그래가지고, 어머, 그래? 제가 코칭 많이 받았답니다. 남편한테. 보이지 않게 제가 그런 그 멘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제가 독서 코칭 끝나면 그때서부터 막 이게 막 어떤 홍보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전에 있어야 돼. 그 전에 홍보하고. 그 전에 어찌됐든 간에 대기자가 있어야 돼. 안 돼, 막. 근데 나한테 어떡하라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11기 하고 있잖아요. 12기가 지금 다 찼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때 가면은 또 빼고 넣고 또 바뀌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무언가를 팔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 무언가를 팔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제품에 대한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독서 코칭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해요. 아주.
당신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시켜드립니다까지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러죠. 비전을 주니까 예전에는 뭐 비전 없죠. 제가 이제 이거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책을 읽고 성장한다라는 이런 플랜은 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3개월 과정 끝나고 다 직업을 찾아요. 다 이 독서 관련 데에서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영화 속 가이드를 원하는 바 대놓고 말해야 돼요. 내가 이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좋아. 자기의 신념을 갖고. 아, 이거 그런 것 같아. 자기 거 가장 사랑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을 가장 자기가 1순위로 애정해야 돼요. 저는 바오밥 독서 코칭을요. 제가 아마 제일 애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파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애정하지 않으면 못 팔아요. 1순위로 팔아야 돼요. 전 대통령도 설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러려면 내가 이제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안 되죠. 갖춰야 되는 건 거죠. 자신의 영역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과 돈독 해야 되고, 브랜드가 곧 가이드라는 거. 자신의 영역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고객과 돈독해야 브랜드가 곧 가이드다. 무료 정보, 증언, 샘플, 무료 체험, 연결점을 만들어라. 무엇에 걸렸는지 정의해야 한다. 저는 이제 뭐 어떻게 걸려들었냐. 커뮤니티를 만들기까지 일단은 작년에 짹짹이 활동 정말로 신의 한 수였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국제칼리지라는 게 없어진대요. 세상에. 야, 내가 가슴을 쓸어내리잖아요. 내가 정말로 시그니처 신의 한 수였구나. 시그니처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까지는 독서 코칭 활발하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을 하고 독서 코칭을 하니까 더 이게 그분들이 더 자기가 이제 고객이 어찌됐든 간에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난관 이런 것들을 더 해결을 잘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했구나. 그리고 SNS 글쓰기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 그리고 작게나마 뭐 이게 뭐가 되는지를 모르지만 차곡차곡 내가 SNS 글쓰기를 20년 동안 했던 거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이 컨텐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거를 다 공부를 하고 났더니 그동안에 내가 쌓았던 온라인 빌딩 했던 것들이 그걸 타고 또 들어온 분들이 꽤 있어요. 인스타, 블로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실패를 피하게 이제 도와줘야 된다. 성공으로 끝맺어야 된다. 우리 브랜드가 저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사람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직접 말해줘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당신의 아이가 나한테 왔어. 저는 이런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어머님이랑 같이 어머님들 미팅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토크도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야 돼요. 때로는 제가 책도 읽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은 그 책을 또 읽어주세요. 이러지 않으면 제가 여기까지 가는 플랜에 당신의 자녀는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돼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막판에 나올 때는 그랬다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뭐가 있어요. 예, 들어오셨어요. 예, 저 이런 수업 합니다. 예, 열심히 해봅시다. 이러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찾아낸 거죠. 새벽에 막 도대체 내 수업에 뭐가 문제 있어? 막 정의를 내리래. 막 정의 내리고 그리고 막 그 너의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막 로드맵 하고 이거 누가 한 명도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독서지도 하는데 저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냥 몸으로 그냥 느끼고 막 울고불고 하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그래서 제가 학원 선생들에게 좀 피드백을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학원 선생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브랜드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브랜드를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스토리는 어딘가로 가야 한다. 고객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지 말해 주었는가? 그 모든 것의 기초는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브랜드는 누구나 고객의 변신에 참여하고 있다. 주인공은 변신을 원해요. 똑똑한 브랜드는 정체성을 팔아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자, 거버, 주머니 칼 있죠? 터프함, 모험심,
겁을 없애줘. 활동적이야. 힘든 일 척척. 자, 바오박 독서 코칭 그 바오박 커뮤니티가 그래도 좀 날티나게 팔리지 않는 게 정체성이 있는 거. 대한민국 가정 독서혁명, 책만 보는 바보, 서유다, 요런 정체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요게 있으면 더 어떤 이 팔리는 상품에 더 매력적이게 팔리게 되는 거죠. 고객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 고객이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할지 상상을 해본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면 된다. 가이드는 제품이나 계획 이상의 것을 제안해야 한다. 고객이 열맹하는 정체성, 불어넣는 브랜드.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삶을 바꿔줄 줄 알아야 된다. 정체성의 변신,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중요하고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시켜야 한다. 하다못해 주머니 칼 하나를 팔더라도 칼은 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험심을 판대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자, 고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팀원들도 자신이 제품 그 이상의 것을 판매한다는 것. 사람들이 더 큰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일을 할 때나 더 큰 의미를 느낄 것이다. 주인공의 승리만 돕는 것이 아니라 변신을 돕도록 노력하자. 자, 나의 회사를 성장시킬 비밀병기 웹사이트. 제가 요거까지는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카페 운영 꼭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막 그 카페 운영들을 그렇게 어디 들어가면 꼭 그 뭐 가입하라 어쩌라 막 그래요. 왜 그러는지 이제 알긴 아는데 이제 더 알게 됐어요. 카페가 있긴 해요. 근데 거기 제가 많이 활성화를 안 시켜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커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디지털 마케팅, 분명하고 효과적인 웹사이트 필수다. 자, 간단한 게 최고다. 첫 화면 제안, 분명한 행동 촉구, 성공 이미지, 매출 올기. 저는 웹사이트는 없어도요, 블로그를 제 웹사이트라고 생각하고, 제 사무실이라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집어넣었어요.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쓰는 거예요. 블로그는요, 온라인 사무실이에요. 온라인 사무실. 그러면 내 컨텐츠를 집어넣는 그런 기록을 해야죠. 이게. 다음 단계는 조직 내부다. 공허한 내러티브 저주. 공허한 내러티브는 안 된다. 강력한 내러티브여야 된다. 미션을 추진하는 방법. 회사의 미션을 제대로 찾으면 모두가 이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확실하게 나오면 모든 팀원이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 김수로, 지금 이제 마케팅하고 연결된 분이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김수로 선생님, 거기에 미용사들이요, 다 셀드맨이 돼야 돼요. 우리 여기를 팔 줄 알아야 돼요. 자, 저는 그래요. 그리고 박건아 선생님도요, 아이들이 셀드맨이 돼야 돼. 어떻게? 엄마, 우리 학원 원장님 있잖아. 우리 선생님 있잖아. 너무너무 좋아. 책도 많이 읽고, 진짜 막, 선생님 있잖아. 오늘 떡볶이도 해줬는데, 너무 맛있었다? 이게 세일즈맨이에요. 아이들이 세일즈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들었을 때, 아하, 그리고 동네 엄마들한테 소문 안 내겠습니까? 이게 세일즈맨이라고 그래서요. 그냥 막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네들이 스스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미용도 마찬가지란 말이요. 굳이 막 얘기 안 하려고 그래도 이 미용사들이 너무 감동받아. 우리 원장님한테 감동받아갖고, 우리 원장님 진짜 좋아. 막 이래. 내가 몇 군데 막 이런 많이 다녔는데 나는 이런 원장님 처음 봤어. 뭐 이런 것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바오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북리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곧 같이 셀드맨이 되는 거죠. 같이 홍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커가는 어떤 그 시스템으로 제가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놨고, 곧 저는 또 선생님들을 막 돕잖아요. 잘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같이 셀즈맨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나 혼자만 팔면 안 된다. 다 같이 팔 수 있게 어떻게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 우선의 법칙이 필요하고, 그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회사를 위한 실천 로드맵은 킬링. 죽일 수 있는 한줄을 만들어야 된다. 고객 유치용 밑밥을 뿌려 이메일 주소를 왜 이메일을 자꾸 쓰라 했더니 이제 이러더라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자동화된 이메일 발송 캠페인, 변신의 스토리 수집. 저는 근데 이메일 굳이 막 이런 것까지 안 해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키워왔는데, 이제 이게 더 확장이 되려면,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그동안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어찌어찌 왔는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어떠셨는지요? 이제 이거 듣고 요거를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던지 새 키워드로 얘기하시던지. 있고, 지금 휴직 중이지만 거의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 저한테 마케팅이 적용을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읽고 나서, 이건 다음 기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소소하게 들어간다면 제가 뭐, 기획안을 쓴다거나, 이 직장 생활하면 이런 거 쓸 일이 많은데, 기획안을 쓴다거나 할 때, 저는 제 마음속에 답을 결정을 해놓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위에서는 보통 두 가지나 세 가지를 바라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길 바래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거를 모를 때, 무지할 때는 그냥 제 마음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1안, 2안, 3안을 만드는데 제가 원하는 걸 하나 해두고 옆에 꼽사리로 이렇게 껴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장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원하는 게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들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각 안들의 이제 장점과 단점, 특히 이거를 선택 안 하면 실패하게 될 경우가 치명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장점도 있지만 장점도 쓰고 단점, 실패할 뭐 치명적인 것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하면은 이게 이제 선택하는 이제 결정하는 위에 결정권자들도 결정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도 있고 이제 제 말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거 말고는 나중에 뭐 약간 사업을 벌인다거나 하면은 조금 이게 순서대로 조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이가 또 피아노 학원을 처음에 이제 다니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얘를 조금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피아노 학원을 돌린 거죠. 근데 어차피 음악을 하나 하면 좋으니까. 근데 애가 너무 작고 손도 가늘고 이래가지고 이게 건반 누르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억지로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주간이 뚜렷해지니까 내가 왜 가야 되냐고 해서 그만뒀었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 되니까 음악 시간이 생기니까 네, 음악 시간에 음표 보고 이런 거 조금 도움되라고 1, 2학년 때 저는 미리 보내고 싶었던 건데 이제 중간에 도중에 끊어놓으니까 3학년 되니까 조금 리코더 불고 이런 게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좀 뭘 못해서 되게 애들이 웃어서 울었다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지금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너가 피아노를 이제 3학년 돼서 다시 다니게 되면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이제 너가 계속 이렇게 되면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앞으로도 이게 계속 조금 힘들 것이며 이거는 진짜 1년이나 2년만 해놓으면 평생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꼬셨거든요. 예, 박업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애들을 대할 때도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방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뭘 좀 설득할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우선 일적인 부분을 활용할 부분이 사실은 없을 것 같고, 사실 회사를 바꾸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회사 조직원들을 바꾸는 얘기, 그런 거 있는데, 이거는 진짜 빨리 나오고 싶기 때문에 하기 싫고, 아직 선생님 뭐라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기 싫고, 아마 이게 10년 지나도 그 썩으면 안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회사에는 적용을 안 할 거고, 앞으로 소소하게 이제 적용할 점을 찾으면 많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다른 분들 또 좋은 얘기 해주실 분들 없으실까요?
저는 이 책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진짜 종기도, 글도 많이 쓰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써놓은 거 보면서 계속 뭘 계속 쓰고 있어요. 저도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 거를 받아들이는 고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거 읽고 제가 이제 제 거에 네이버 스토어, 아니, 네이버 플레이스 안에 있는 그 설명도 고객 입장에서 설득받을 때 무엇이 좋은가 막 쓰게 되고, 그리고 학부모랑 상담했을 때, 나의 이제 다음의 피드백과 그 다음에 당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내가 이 다음이 무엇이 될 건지 충분히 납득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적게 되네요. 저는 제 일에 있어서 이 얘기가 굉장히 신선하고 알고 있었지만 몰랐었나 알았었나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정 안에서도 결국은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얘기하는 것을 아이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포인트 잡으면 되게 좋은 책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책 속에 들어가 보면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연결하기 기능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 계획 부분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직접적 전환이랑 간접적 전환 촉구 얘기 나오는 부분에서, 어, 이게 어디에서든지 이게 연결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저 건강 클리닉에서 그 고객들이 그냥 로비에서 TV를 보고 있는 그런 시간을 연결하는 마케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 이 잠재된 고객을 다시 이끌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저는 이제 남편이 사업하는 사업장을 대비해서 사례를 그 책 표지에 좀 메모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남편 회사의 이 부분을 접목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례를 좀 적어본 계기도 됐었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또 사실 독서 코칭으로 좀 메모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 좀 공개를 나중에 드릴 예정이고, 그러면서 연결하기 기능이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세 가지 키워드, 그럼 캐릭터, 가이드, 계획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캐릭터 그 주인공이 아이들, 저한테는 학원의 아이들, 그리고 또 학부모라고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 상담을 막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주인공이, 내가 나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반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을 주인공으로 확실하게 세워서 이들의 고민을 한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펼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지점에서 내가 뭐를 해줄 수 있을지 나는 확실한 가이드가 돼야겠구나. 그리고 그 가이드일 때 내가 그들에게 이런 그 플랜을, 계획을 보여줘야겠구나. 근데 지금 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이제 학습적으로 잘하게 만드는 거, 습관적으로 잘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목표로 가지고 있긴 했지만 조금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혼자서는 절대 제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옛날에 그 고집스럽게 나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업하면 되지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 서적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마케팅 서적을 읽어볼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덕분에 네, 낯선 책이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선생님 덕분에 접하게 돼서 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거를 읽는 방법이 뭐 내적이냐, 외적이냐, 이제 이런 거를 정리를 하면서 좀 다듬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얘기 들어봅시다. 선배 선생들도 없고, 어,
저는 이 네. 책 너무 진짜 필기 진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한테 적용할 점 정말 생각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학생이 하나가 나가는데 음, 그 너무 아까운 학생이어가지고 혼자서 마음이 옥술 아팠거든요. 근데 결국 생각해보니까 그들이 알고 싶었던 걸 내가 얘기를 안 해줬던 거라는 뼈저린 반성?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말해줘라. 이 포인트에서 정말 많이 반성을 했고,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블로그 글이나 인스타 피드를 계속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어, 이런 것을 당신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자, 이상입니다. 제가 애들 수업할 때요, 블로그를 안 썼어요. 블로그를 안 썼는데, 그래도 그때 카카오 스토리 썼거든요. 아이들 수업한 거를 교육일지라는 걸 쓴 거예요. 교육일지를 쓰면서 엄마들이, 때로는 내가 수업을 하고, 그걸 엄마들한테 보내줘요.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했어요. 그럼 엄마들이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그거를 활용을 더 잘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교육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글 써가지고 엄마들한테 올린다. 굳이 상담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막 내가 막 통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때 그렇게 무기가 되는 스토리를 썼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박연정 쌤, 너무 중요합니다. 박가는 쌤, 겁나 중요합니다. 자, 김순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찐 고객들. 나 이런 미용 철학 갖고 있어요. 말로 하지만 글로 띡 한 번씩. 글로 띡 한 번씩 이렇게. 나 그냥 미용하지 않습니다. 나 그래도 요런 개똥 철학이라도 갖고 미용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메시지에 블로그에다 써서 이제는 말하지 마세요. 글로 보내세요. 블로그로. 박은정 선 너무 중요해요. 진짜. 박근혜 선 겁나 중요하고 다 중요한 분들이야. 제가 그렇게 못했던 부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지금은 그런 시대이고 또 아주 그 내가 수업하기에 잘만 하면은 수업에 엄마들을 상담을 굳이 안 불러도 내 글로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로 엄마들에게 내 철학을 전달할 수 있어요. 엄마들의 고민도 때로는 내 거 쫙 보면서 와가지고 뭐 댓글이든 뭐든 간에 이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구나. 그런 선생님 어디 있어요? 블로그 쓰는 선생님이. 상위 10%도 안 돼요. 그렇게 써보시길 바래요. 송아 선생님, 부모들한테 보낼 일은 없지만 그게 다 컨텐츠예요. 지금 선생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고등학교 아이들이랑 진로, 갈매기 꿈, 그거 다 기록해야 돼요. 그 엄청난 컨텐츠예요. 그리고 SNS 기록도 있지만 이렇게 바인더로 짝짝짝. 정말 이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학원에다 꽂아 놓으세요. 엄마들 상담 오잖아요? 어머님들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거 좀 보세요. 차 마시고 있으세요.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애들이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합니다. 몇 개 놔두고. 어울리진 않지만 노노필사 한 것도, 새벽 기상 한 것도, 이런 스토리들.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아이들이랑 지금 이런 프로젝트 합니다. 증거물이 있어야 돼, 증거물. 그래서 내일 그 증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무기가 되는 스토리예요. 그 증거물은. 레퍼런스. 박가란 쌤, 그거 만들어서 짝짝짝짝짝짝 꽂아 놓는 거. 그러면 엄마들 왔을 때 입으로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증거물을 딱 내놔보니, 와, 우리 선생님 최고. 전국에서 1등.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 바인더, 3P 바인더의 그 비밀은요, 시크릿은 이거예요. 증거물. 무기가 되는 스토리예요, 이게 곧.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연쌤, 나 진짜, 좀 이제 좀 수업했던 선생님들이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엄연쌤? 지금 시기빌기 선생님들도 많이 없고, 이게 뭐야. 다들 그러고 있고, 그래도 기존 기수들은 또 수업을 했기 때문에, 요걸 또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 김지연쌤, 어떠셨어요? 얘기하려고 밥 차리다가 왔어요. 네, 안 그래도 잘하셨어요. 아까 전에 혜선쌤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 처음에 읽을 때, 이거는 나랑 당장은 상관없는 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읽고,
그냥 잘 읽혔어요. 근데 재밌게 잘 읽혔어요. 그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하는 거구나. 남다른 생각을 하고 누가 고객이 중심이다. 내 입장만 얘기를 하지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걸 보면서 아, 재밌다 하고 읽었는데 사실 건아쌤이 너무, 너무 잘 읽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개인 사업 하시는 분과 그냥 일반 직장인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읽었던 내용의 밑줄 친 부분이랑 이런 걸 만다라트로 조금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아까 들었었던 분은 똑같은 반복인데, 아, 직장에서 간단하게 제가 무슨 기획안을 쓸 때, 이걸 이제 제 고객은 이제 그 중간 관리자랑 그 팀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뭐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선택을 안 했을 때는, 장점도 여러 가지 많지만 어떤 실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걸 조금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결정을 하는데 시간도 조금 단축될 뿐더러 그런 시간이 긴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스트레스인 사람이라서 명확하게 신속하고 빠른 결정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바버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대할 때도 이거 다 마케팅이다. 이렇게 얼마 전에 피아노 학원 이제 다시 재등록하는 걸 이제 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몇 달째 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장점도 있지만 이거를 했을 때 이제 네가 안 했을 때 앞으로 이제 뭐 어떤 게 조금 힘들 것이냐 이렇게 평생 음악 친구는 필요하고 뭐 이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고 지금 이 방법을 좀 읽었으니까 얘가 원하는 거를 좀 찾아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랑 접목을 시켜서 좀 꼬셔야겠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책이 좀 사실 부끄럽지만 마케팅 책이 처음이에요. 저랑은 아예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기로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뭔가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추천해 주신 책 두 권도 리스트에 딱 올려놨어요. 핑크pen기도 아직 못 읽었는데 꼭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는 세트로 읽어보세요. 핑크 펭귄, 관계 우선의 법칙. 네. 몇 권만 내가 잘 읽어도 다른 책들이 너무 잘 귀에 들어오고요.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일상생활 안에서 굉장히 접목되는 게 많아요. 꼭 물건만 팔아서 이 마케팅이 아닌 거라니까요. 엄청 많아요, 이게. 설득. 그걸 어떻게 설득해야 돼? 글로 해야 돼. 얘는 그건 거야, 스토리. 글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말, 어디서 나와? 내 생각. 그럼 내 생각이 있어야 돼. 그 생각은 어떻게 익혀? 그래서 책이 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책이 낀 거예요. 문학책만 읽으면 또 안 돼. 동화책만 읽으면 안 돼. 그래서 다양하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과의 어떤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 그게 마케팅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굉장히 종합적인 거예요,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요. 보니까 저는 되게요. 그 영업 잘하는 사람들 있죠. 마케팅 잘하는 사람. 진짜 야, 우리 신랑이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야, 영업 조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남어. 그 얘기를 저한테 맨날 했어요. 근데 진짜 맞겠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도 사지.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하나를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고수들이 있어. 근데 그 고수들이 여기 우리 3P 바인더. 이 사람도 고수인 거잖아요. 자기가 3P 바인더로. 3P 바인더로 어찌됐든 간에 영업을 자기가 겁나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요, 이게. 그냥 말 잘해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프리랜서 다닐 때 보험 왕이었대잖아요. 바인더 쓰고, 책 읽고, 어찌됐든 간에. 마케팅을 멋있게 하려면 책 많이 읽어야 돼요. 진짜. 다양한 책 읽기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과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음악 좋아해? 그러면 음악 소통하는 거야. 그 사람은 딴 거 관심 없어. 음악에 막 미쳐 있어. 그러면 음악 내가 얘기해. 미술 좋아해. 미술 막 얘기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접점이 보여. 그러면 그 접점으로 막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저는 학부모 상담도요, 와가지고 바로 얘기 안 해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사세요?부터 시작해서, 어, 뭐 그런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분이 어떤 라이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서 소통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제를 찾기 위해서. 찾다 보면 뭔가 이제 접점이 찾아지면서 같이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도 하고 그 안에 또 내 자랑도 하고 막 그러는 거지. 거기서 이제 홍보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마음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은요, 자기 제품부터 얘기해요. 저는 절대 독서 코칭도 아이들 상담할 때도 그것부터 얘기 안 했어요. 바쁘지만. 어머님, 여기 동네 오래 사셨어요? 몇 년 사셨어요? 1년 살았대. 뭐, 어디 살다가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 뭐, 동생은 있어요? 언니는 있어요?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뭔가 나오죠,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우밥 수업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거 합니다. 공감을 먼저 하고 서로가. 그래서 심리 상담에 보면, 내담자와 처음에 할 때, 그 용어가 있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 내담자랑 같이, 레포요. 라포 형성, 라포. 라포 형성을 해야 돼, 라포. 내담자와 똑같아요. 학부모 왔어? 라포 형성을 해야 돼.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돼, 이게. 그들은 진짜 중요했거든, 특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좌뇌 움직인 거예요. 막 운에만 계속 우리가 쓰고 있어. 좌뇌를 쳐줘야 돼요. 같이 발달해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좌뇌 운에까지 할 수 있는 거구나. 일단은 한번 깨보자. 뇌를 한번 부셔보자. 이거는 진짜, 선생님들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지만, 또 이제 많이 못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근데 이제 한 번으로 할 게 아니에요, 저 이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세요. 기려쌤. 저 지금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진짜 마케팅을 바우업사님한테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 마케팅이라는 건 단순히 물건 파는 거에 대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줬을 때 그게 진정한 마케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렇지 못한 마케팅들 있잖아요.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호구냐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막 어떤 나를 돈으로만 보나? 뭐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객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물건 얘기만 하게 되면 너는 내가 돈으로 보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캐릭터를 중요시하는 요인을 알겠어요. 그리고 스토리를 풀으라는 얘기도 알겠어요. 왜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지도 알겠어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저도 이거 들으면서 설득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설득의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봤더니 설득이라는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내 주장을 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필요한 거를 주는 거예요. 바우업사는 항상 얘기하는 남에게 가치를 주는 것. 그래서 가치를 창출하다 보니 돈이 따라오는 거지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치를 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찾게 되고 나의 정말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고객이 왕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단순히 그게 어떤 주종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그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그게 왜 그래서 자꾸 캐릭터 중심으로 모든 걸 파헤치는구나 이런 단계들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그 마케팅의 실용성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 사실 많이 이해가 안 됐지만 바우업사님 수업 듣고 이제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결국은 고객에 대한 이해가 나의 어떤 마케팅의 성공의 길이겠구나. 저는 사실 옛날부터 현모 양처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모는 열심히 해보려고 육아서도 있고 해봤는데 그 양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세영이 아빠가 가게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알 거예요. 아마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그 매출량의 몇 퍼센트가 정해져 있을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 때 왜 이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고객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들어가니까 이 가격을 책정했습니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그 고객도 잠깐의 설명이지만, 아, 나의 니즈와 맞구나 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이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이해를 진짜 그때하고 너무 다르네. 구기 때 수업할 때하고. 너무 다르네. 맞아요. 팔려고만 하니까 그래요. 아이들도 그래요. 계속 뭐 해라 말아라. 그 계속 파는 거잖아요. 뭐 학원 가라 말아라. 어디 가자. 그거를 고객 입장, 아이의 입장에서 얘는 지금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고 얘는 막 지금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막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지금 안 좋은데 엄마는 계속 그것만 얘기해. 그러면 그게 귀에 들어와요?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걸 살펴보는 거. 그래서 감정 코칭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감정 코칭이라는 거고. 진짜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제품을 팔더라도 이 사람은 돈 10원 하나 없는데 똥구멍에서 예를 들어서 콩나물 뽑아먹게 생겼는데 계속 막 얘기해. 막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지저대. 난 아프 죽겠는데 막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라포 형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심리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심리 상담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라포 형성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라포를 안 해. 안 하고 그냥 막 지저대. 막 이거 막 직구로 들어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요거 해. 진짜로 그러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요. 이 라포를 겁나 얘기해요. 요게 한 70% 80%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은 엄마 얘기는 라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엄마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20%만 얘기하면 돼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거를 마케팅에 적용해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요. 소문이 나요. 내가 만약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면 고객중심, 아까 얘기 잘했어요. 고객중심, 이런 거. 라포 형성. 심리학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물건을 팔든 뭐를 하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세상에 알려야죠. SNS. 그래서 필요해요. 누가 알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 얘기하라고. 모른다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사는지. 그래서 그거를 자랑질하게 해서 그런 도구가 아니라 나 이렇게 살아요. 계속 한 땀 한 땀 어찌됐든 간에 쌓아놓으면 그게 어찌됐든 간에 소문이 이 사람 너무 괜찮네. 나 전주까지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막 가고 싶네. 가고 싶을 정도로 막 멀어도 베트남에서도 막 오는 거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일단은 좀 잘 만들어 놓는 게 곧 그 마케팅의 시작이다. 매력 자산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매력 자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10기 디온쌤이 사무실 강남에 이제 오픈했다고 그래서 오전에 코칭 받고 바로 넘어가서 실비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식기 선생님들이랑 같이 놀고 또 이제 워크숍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늦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빠듯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